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시 둔촌주공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서울 재건축 시장이 거의 아수라장이 될 만큼 여러모로 자금 문제 때문에 거의 재건축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기존 재건축을 추진하던 조합들은 속속들이 깃발을 내려버리고 아예 자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법이 나올 때까지 보류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선 조금이라도 재건축에 대한 진척을 이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일단 돈 문제. 이게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야말로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조합은 조합대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서로 간에 이걸 풀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있죠. 결국 건설사가 원하는 수준과 조합이 바라는 수준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버리니까 이런 괴리를 좁힐 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게 됐는데 이번에 롯데가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이촌 르엘. 최근에 청담 르엘 분양이 거의 10만 명이 넘는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을 했었죠. 청담 르엘도 자금 문제 때문에 건설사와 조합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엔 극적인 합의점을 찾아서 분양에 성공한 케이스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양상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촌 르엘은 용산구 동부 이천동에서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라서 재건축 규모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가 작을 수가 있죠. 그러나 워낙에 원가 부분 상승이 이 건설사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시멘트 값은 내려갔어도 가장 현장에서 자금 규모가 큰 게 인건비 아닙니까? 우리나라 인건비가 건설 현장에서 거의 수직으로 오른 까닭에 자재값과 비견될 수 있는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대부분 건설사들이 공사비 상승 문제를 거론할 때 엄청나게 오른 인건비를 샘플로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죄다 인력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촌 르엘 역시도 공사비 증액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롯데건설과 이촌 르엘 조합 간의 공사비 협상이 거의 극과 극에 다다른 입장 차이로 인해서 상당히 협의점을 찾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당초 공사비는 2,700억 정도였는데 인상분은 4,900억 정도. 거의 2,200억이 오른 공사비 견적을 보냈다는 얘기죠. 총 공사비 기준으로 보면 거의 83% 정도 인상분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조합 쪽에서 이 견적서 보고 화들짝 놀랄 만한 금액이고요. 이거 무슨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2천억이 넘는 자금을 동원을 해야 하는 건데 이촌 르엘 입장에서도 수익성이라는 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자체 아파트 가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하는 건데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으로 가는 상황에선 상당한 공사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롯데건설 입장에서도 원가 상승분에 대한 반영을 해야 하고 또 급속도로 오른 인건비 문제가 현장 자금 부분에서 경색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인상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공기도 2027년으로 밀어버리면 자연스럽게 공사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공사비 인상이 관철되지 않으면 공사 중지하겠다는 예고 플랜카드까지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밀리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거의 대찰 정도로 밀어붙이는 양상이 첨예한데 어떻게 합의점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결국엔 조합이 공사비를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갈등이 끝나버린 경우가 거의 열의 9 정도가 되는 바람에 건설사를 이길 수 있는 조합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뭐 아파트를 짓는 주체가 건설사니까 조합이 뭐 아무리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낸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드러누워 있는 건설사 다시 일으켜 세워서 새로 아파트는 지어야 하겠으니 결국엔 조합이 건설사 요구안을 다 수용하면서 공사가 재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촌 루엘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두고 볼 일이고요. 이게 지금 건설사 분위기는 거의 생존이 턱 밑에 와닿을 정도로 극심한 현금 고갈 현상을 겪고 있는데, PF 자금 위기는 결국 현장 분양 시장에서 자금을 흡수하지 못하면 거의 살아남지 못하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형 건설사도 현금 박치기를 해야 하는 분양 시장에선 제대로 된 분양 성적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엄청난 자금 압박이 바로바로 찾아올 수 있어서, 일단 분양 전에 공사비 상승 문제로 쇼부를 치는 경향이 많아지는 걸로 보인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신세계건설이 자체 상장 폐지라는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주식시장 뭐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신세계건설은 주가 자체가 그리 내리꽂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계열사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들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결정이 나온 이유 중에 가장 영향을 끼친 건 바로 대구 쪽 분양이 시원치 않았다라는 것. 건설사가 분양에서 물을 먹기 시작을 하면 자금 문제는 바로 휘청거리게 만드는 카운트 펀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구에서 빌리브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분양에 나선 신세계건설 이 부진이 이유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이고, 주식시장에서 2천억 정도의 가치가 이후에 상장 폐지를 통해서 이마트 쪽으로 흡수가 되면 이 신세계건설 가치 자체가 거의 뭐 7천억 정도의 가치로 또 전환이 될 수도 있어서, 아마도 이런저런 계산이 깔려서 보다 자사의 자금 이동해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신세계건설은 1,80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데, 아무튼 이런 움직임은 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단면들이고, 롯데건설같이 공사비 증액은 뭐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이 현장의 분양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원가 상승분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자금 확보를 위한 움직임으로 가는 수순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대기업이 어렵다는 난색을 표명하는 일들이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상당히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이 PF를 물고 있는 건설사들만의 일이 아니란 얘기죠. 짱짱하게 잘 나가던 현대차도 지금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베이징 현대 인원 감축을 30% 정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들도 전해졌었는데, 실제로 테슬라도 중국에서 전기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워낙 중국이 이 국뽕이 강한 나라여서 자체 제작한 전기 자동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성능 면에서도 뭐 이전에 어설펐던 중국차가 아니죠. 비아디라는 전기차는 이미 날개를 단 상태고, 작년 4분기만 해도 중국에서 한창 잘 나가던 테슬라를 완전히 눌러버렸습니다. 거의 가격 면에선 비아디를 따라 나설 전기차가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뭐 배터리도 자체 제작해서 원가를 상당히 세이브할 수밖에 없으니까 완성형 차로 찍어내니 고가의 테슬라가 가격에서 맞다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바로바로 까일 수밖에 없어서 비아디가 그냥 중국 전체의 전기차 수급을 먹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비아디가 이번 달에 한국에도 진출을 한다는 점. 1,000만 원대 전기차까지 내놓을 예정이라는데, 이렇게 되면 현대 전기차도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 경쟁 면에선 원가에서 중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 이런 저가의 전기차가 상륙을 하게 되면 거의 뭐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품질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미 뭐 중국 자체 시장에서 검증이 된 거라 중국 제품에 대한 선입견이 강한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건데, 일단 경기가 지금 한국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선 저가의 제품에 손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그런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중국 내에서 테슬라를 무력화시켰다는 건 뭐 굉장한 어떤 강점이라 보여지고, 이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어제 테슬라 주가 뭐 그대로 그 주가 모습으로 설명이 되는데,
출하량이 기대치보다 소폭 상승한 모습 보이자 시장은 거의 테슬라 주식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 무려 3.3% 이상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만큼 중국 수출이 먹구름이 들이온 거고 비아디에게 까인 테슬라가 나름의 생존 방식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건 뭐 지금 가격 면에서 경쟁이 안 되니까 비아디가 테슬라보다 무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싸니까요. 당연히 중국 시장은 비아디가 다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현대차도 베이징 현지 공장에 대한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의 도전이 이렇게 세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까지 비아디가 전 세계 전기차를 먹어버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말도 했는데 이게 지금 대기업 업황 자체가 뭐 엄청난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 이건 그냥 경쟁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원가 상승분 가지고 엄청난 이 조합과 건설사가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원가 부분에서 제조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미국이 관세 장벽이라도 좀 세게 쳐서 중국에 대해서 뭐 트럼프가 50% 관세 장벽 칠 거라고 하죠. 그 정도로 중국의 저가이면서도 품질이 좀 쏠쏠한 제품들이 뭐 위협이 된다는 얘기인데 제품 경쟁이 안 되니 차라리 구조적으로 경쟁을 붙지 못하도록 관세를 세게 때릴 수밖에 없는 미국의 진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마무시한 50% 관세 부과가 나오는 거고 중국산 전기차 100%, 태양전지의 50% 관세를 때린다고 합니다. 미국은 뭐 이 정도 파워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한국은 이렇게 저가의 중국 제품 이전에는 뭐 열악한 품질이었지만 이걸 얘네들이 이젠 극복 다 했습니다. 품질이 뭐 상상 이상이니까 경쟁이 되겠냐고. 당연히 먹힐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들어가는 거죠.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 역시도 지금 TSMC와의 격차 벌어지고 있죠.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 그래프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50%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 삼성이 각고의 투자와 노력으로 따라잡겠다는 선언도 했고요. 상당히 좀 힘든 업황이 예상이 될 거라는 거. 이렇게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뭐 지금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침체라는 국면에서 자기 먹거리는 확실하게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더욱 경쟁은 생존을 걸고 치열해질 가능성 높은데 지금 한국 기업은 엄청난 위기 속에 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거죠. 자칫 뭐 먹힐 수 있다는 먹이사슬 관계 안에서 불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만 독야청청하리라? 어떻게 집값이 제대로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의 자산시장이 오름세와 그 상승세 거의 뭐 신기루에 가까웠던 거고 건설사를 비롯해서 자동차 기업 그리고 반도체 기업까지 뭐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치에만 펌프질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누가 봐도 죄다 다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얘기죠. 10월부터 한국 부동산은 정말 엄청난 변화의 바람 앞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결국 자산 시장이 제대로 정상화로 돌아가고 거품이 빠져야 경제가 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질풍노도의 경제 생태계 속에서 이상하게 기울어진 부동산 시장에 집중하는 이번 시장의 급변 사태를 통해서 탈탈 털릴 수도 있는 상황으로까지 갈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그런 사실 기억하시고 절대 신중하게 접근하시면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을 가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롯데건설의 폭탄 선언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이거 뭐 어디까지나 위기감의 반증이라 보면 되고 대형 건설사가 현금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는 건 전체 산업 생태계가 상당히 위험한 가운데 있는 건데 여전히 영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건 리스크를 굉장히 높이는 일이죠. 현대와 삼성, 굴지의 기업들도 자칫 먹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도 큰 요즘 한국의 이 총체적인 위기는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도 직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